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내 삶도 바꾸지 못해. 사기당한 거다 한마디로. 그 표가 사표죠. 저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닙니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벌써 들어오네요. 이일주님은 자신의 공약을 말하는 대신에 네거티브 색깔론 이런 게 난무하는 토론이었다. 7622님도 정확한 공약을 모르겠다. 아웅다웅하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끝내 채널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보셔야죠. 돌리셨어요.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딱 보름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민심은 하루를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요동치고 있고요. TV토론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표심 못 정한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자, 대선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 각 당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 위원장님은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제 수렁에 빠질 뻔한 토론이었는데 그나마 심상정 후보 덕분에 다소나마 정책 토론으로서의 좀 면모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상정 후보, 자당 후보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네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평가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 후보가 중심을 잘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 전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좀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토론이 이제 뭐 3번 정도 더 남았는데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정책과 정책이 좀 대비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좀 견주어 보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오래된 그런 이제 색깔론이라거나 좀 이런 걸 이제 다 판명된 거 가지고 자꾸 또 말들을 거듭하기 때문에 좀 혼탁해지는 토론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 후보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건 그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성범죄 모의, 본인이 모의한 건 아닌데 모의를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 자서전 내용. 심 후보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준표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시작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당에서 이미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하고 나가신 건가요? 뭐 이심전심이죠. 저희들은 뭐 저도 이미 그 전에 홍 후보의 사퇴 요구를 갖다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평균적인 어떤 그 상식에 의거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뭐 자기 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 후보를 홍준표 후보를 내보냈다기보다는 일종의 뭐 탄핵 지금 이후 전국에서 자해행위로서 후보를 내보낸 게 아닌가. 홍 후보가 하루라도 더 활동할수록 자유한국당이 자해행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해명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범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한 거다. 일종의 반성을 한 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사퇴로 몰아넣어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하면 살인자도 뭐 용서해 준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지탄을 받을 범죄 행위에 속하는 일이고요. 또 그걸 갖다가 그 자서전에 썼다는 것 자체가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그 이제 와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는 자격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해행위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지난 2차 토론회 끝나고 정의당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너무 공격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 공격에 같이 편승했다. 뭐 이래가지고 게시판에 항의 글이 넘치고 뭐 탈당 선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늘은 괜찮습니까? 네. 사실 뭐 그 문제도 저희들은 다른 당과 달리 이 진성당원들이 후보의 어떤 TV 토론 전략이라거나 대응 방식이라거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격이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있어났던 일들이고 다 뭐 정의당을 살아가는 방식의 뭐 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건요. 진짜로 2차 토론회 보고
탈당을 한 분들이 많으세요?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예, 그것 때문에 탈당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제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은 좀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치밀하게 토론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지라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이렇게 후보를 신뢰하고 지켜봤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이제 피가 뜨거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의 그 탈당 행위 자체도 정의당에 대한 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심 후보님이 토론 임하실 때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2차에서 나왔던 일부의 비판들? 근데 2차 토론 자체가 기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 후보 1, 2, 3차 다 기조는 같습니다. 같은데 2차 그때의 그 토론 방식이 자유토론, 완전 자유토론에다가 우리 후보에게 던져진 질문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후보를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그 시간 안배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보세요.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정의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토론으로만 본다면은 매회 할 때마다 심상정 후보가 1등, 2등 정말 잘했다 소리 듣는데 지지율은 답보 상태, 3% 정도 상태. 좀 이게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그동안에 이제 3%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4%, 5%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변화의 조짐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고요. 모자나 이렇게 한 자리 숫자권에서도 좀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마 저는 사표론일 것 같아요. 사표론. 사람 참 당당하다, 야무지다, 똑똑하다. 근데 어차피 안 될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내 표를 사표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꽤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안 된다는 그 가정, 가정은 제가 볼 때 이제 무리한 가정이고요. 심상정 찍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할 사람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와 명언이네요.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찍어야지. 당선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찍겠다는 것은 결혼할 사람이니까 좋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이거 주객이 전도된 논리인 거죠. 잠깐만 기억해야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결혼할 사람을 사람이니까 정해놓고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이야, 그러네요. 그 후보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 결혼 상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줘야 그 사람이 힘을 받고 더 크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마라톤 대회 할 때도 보면은 아니 금메달 딸 것도 아니면서 왜 완주했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간 반 넘는 기록이라도 열심히 뛰면은 또 우리가 격려를 보내고 또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그 선수가 다음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수가 빨라지고 당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심 후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지지율은 물론 이제 당선이 목표입니다만 이 정도면은 의미가 있다. 당의 힘이 실리고 후보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정도 선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의 우리 심상정 후보 캠프의 그 목표, 득표 목표를 2자리 숫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2자리 숫자다. 목표를 이제. 그래서 10% 이상 득표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이 좋다는 분들 참 많은데 사실 이 정책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은 표만큼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이 반영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또 심상정을 찍으면 안철수가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민의당에서 말을 잘못했는데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합니다. 홍준표 찍으면 나라 망하고 심상정 찍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상정을 찍어달라. 사표 아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의 호소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송민순 문건. 어제 가장 뜨거운 게 송민순 문건이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의원님? 그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도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더 이제 뭐 나중에 검증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예. 설사 송민순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다가 내밀하게 물어볼 루트도 없는 지난 10년이 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 물어보는 걸 가지고 양해받거나 허락받는 것으로 몰아치는 것이야말로 전 전형적인 색깔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 정당들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를 왜 북한에게 먼저 물어보느냐. 이건 누가 봐도 허락받는 행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답변에 북한이 요구대로 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 미리 우리가 전략 전술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그 많은 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 주장대로 하면 국정원 그 사람들이야말로 없애야죠. 국정원을 왜 둡니까? 북한이 뭐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나올 건지 또 예. 우리가 알아야 또 더 잘 상대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봐야 될 일인데 이거 안 한다면 저는 정보기관을 해체해야죠. 왜 둡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죠.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선대위원장 노회찬 의원 만났습니다.